자, 추기모 19회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회 좀 어땠습니까?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고 쉬운 건 조금 그런가요? 19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 기준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부족한 거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오답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답하는 가운데 얘들아 오답을 하고 다시 컴파일러나 교재 그리고 20회, 19회 또 1회도 있을 수 있어. 그치? 그런 것들 잘 복습해 가면서 내가 뭘 놓치고 있는지 제발 생각 좀 하시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지금 P가 Q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P면 Q이다가 참일 때 다음 기형부터 리을까지 차근차근 확인해 보자라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이제 명제 같은 거 우리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진리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고 포함관계까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P가 Q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P가 Q 안에 포함된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우리 포함관계, 집합에서 포함관계 줬으면 벤 다이어그램까지 철저하게 그려가면서 우리가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이렇게 풀 수 있겠죠. 자, Q 안에 P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기억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문제를 보아하면 P가 Q 안에 들어오는 거 당연히 보자마자 참이다 라고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죠. 됐죠? 자, 그리고 P랑 Q의 교집합은 당연히 속에 있는 P가 되기 때문에 니은도 참이 될 수밖에 없다. 됐습니까? 자, 지금 선생님이 요거는 끝까지 안 썼네. 디귿. 자, 얘들아 우리 요거 그냥 막 풀어내지 말고 어떻게 푸냐면 어차피 교집합은 교환 법칙이 성립되니까 이렇게 풀 수도 있겠죠. 자, 어차피 P의 여집합하고 Q의 교집합 공통을 구하라는 건 그냥 나는 Q랑 P의 여집합의 교집합을 구하는 거랑 똑같을 수 있겠죠. 자, 내가 이렇게 보는 이유는 하나야. 뭐? 우리가 아는 모양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교집합, 여집합은 어떻게 했죠? 그렇죠. Q에서 P를 빼는 Q 차집합 P가 나오게 될 거야. 그럼 자, 한번 해볼게. 자, Q에서 P를 빼면 도넛만 나오기 때문에 우리 공집합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그냥 도넛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리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여집합 관계란 말이야. 우리 여집합은 반대라고 생각하면서 풀어내기로 했기 때문에 그냥 우리 여기다가 여집합을 다 달아주게 된다면 자, 여집합이 여집합 안에 들어온다? 그럼 반대는 Q가 P 안에 들어온다 라고 반대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 기억과는 당연히 반대, 모순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 미음 볼까요? 자, 미음 같은 경우는 벤 다이어그램 다시 한번 그려보면서 볼게. 저거 한번 다시 그려보자. 자, Q가 있어요. 안에 P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럼 생각해보자. 얘들아, 지금 전체 집합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Q를 색칠해볼까? Q를 색칠하면 파란색 부분이 이쪽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 꽉 채우고 있는 거고 합집합이니까 얘랑 그 다음에 P의 여집합 여기 반대 부분이 있겠죠. 그럼 얘네들을 전부 다 합치니까 색칠이 안 된 부분이 있어 없어? 없다. 그래서 얘는 전체가 맞을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기억, 니은, 미음 총 3개가 맞기 때문에 답은 3개로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제 뭐뭐이면 뭐뭐이다는 포함관계를 이용한 진리집합으로 잘 이용하시면 풀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다음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은 집합 A에 대해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볼 건데 얘는 2번 문제는 우리 뭘 유도하는 거냐면 우리 이 삼지창과 이지창에 대한 개념을 잘 알고 있는지 곧 원소와 집합 그리고 집합과 집합과의 관계를 본다고 했어. 자, 그래서 선생님 분명히 얘기했어 얘들아. 얘는 집합과 집합이니까 우리가 원소와 집합으로 바꿔서 푸는 방법을 알려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복습이 아직 안 돼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조금 예전에 배웠기 때문에 우리 기억 안 날 수도 있어. 자, 가볼게요. 일단 얘들아 우리 삼지창인지 이지창인지부터 확인하시면서 갈 거야. 자, 우리 삼지창입니다. 그러면 우리 원소죠. 그러면 여기 지금 잠깐 여기 맨 끝에 있는 집합기호를 없애면 이 하나하나들이 전부 다 뭐가 된다? 원소가 된다. 얘들이 전부 다 원소가 될 거야. 그러면 자, 원소 표시죠? 자, 이 공집합이라는 이 원소가 있어 없어? 있다. 한 번 더. 자, 삼지창이죠? 그럼 이 자체의 모양이 여기 있네요. 그럼 얘도 2번도 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 3번은 이지창이 나왔어요. 일단 이지창 나오면 집합이니까 중괄호 없애버리는 순간 우리가 삼지창으로 바꿔서 풀면 돼요.
자, 그럼 없앴으니까 요 B라는 게 A에 있냐? 여기 있네요. 그래서 얘도 참이 될 수밖에 없겠죠. 됐습니까? 다시 야, 삼지창이야. 그럼 다시 이 모양, 전체 모양이 여기 있네요. 그럼 얘도 참이니까 일단 정답은 5번으로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 자, 얘도 마찬가지야.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럼 봐봐. 얘도 이지창이잖아. 그럼 얘를 삼지창으로 바꾸고 싶으면 집합기호를 없애면 되겠죠. 그럼 A랑 B라는 게 여기 원소가 있냐라고 했을 때 A, B에 대한 원소는 당연히 있잖아. A, B 각각 하나씩 있으니까 아니다라는 게 잘못됐겠죠. 그래서 얘는 거짓이 나온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지창하고 삼지창 곧 원소와 집합, 집합과 집합과의 관계를 잘 해석해내면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는 우리 유리함수를 준 다음에 A, B, C의 부호를 결정해봐라 라고 하는 거겠죠. 자, A, B, C의 부호. 자, 그럼 생각을 해볼게, 얘들아.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A, B, C의 부호를 구하려면 그냥 유리함수를 직접 구하시오가 되는데 지금 점근선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주진 않았지만 부호 정도는 준 것 같고 그래프 개형도 마찬가지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유리함수 볼 때 어떻게 본다 그랬냐면 우리 분모의 1차 항이 1이 되도록 만들고 시작하자 그랬죠. 자, 한번 만들어 볼게. 자, y는 그럼 생각을 해보자. c로 나누면 되니까 x 플러스 c분의 1로 될 거야. 왜? 그래야 요 앞에가 1이 완성이 되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 c로 다 위에도 나눠주게 된다면 c분의 ax 빼기 c분의 b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x점근선하고 y점근선부터 다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x점근선은 자 분모가 0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c분의 1까지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y점근선은 당연히 요 앞에 있는 개수인 c분의 a까지 올 수가 있겠다. 그래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프 개형을 책임지는 k도 있을 수 있죠. 지금 k는 점근선 기준 2랑 4, 4분면에 있으니까 정확히 음수가 나오는 것까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선생님 뭐라 그랬냐면 여기서 우리 뭐라 그랬죠? 여기서 K의 부호는 당연히 분모가 0이 된 애를 그대로 대입하자라고 했으니까 X에 마이너스 C분의 1을 대입하면 자, 도와주세요. 마이너스 C분의 1 대입하면 마이너스 C제곱 분의 A 마이너스 C분의 B가 나오겠다. 근데 얘는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뭐 한 거야? 마이너스 C분의 1을 대입한 거야. 자, 그러면 하나씩 볼 건데 기본적으로 X점근선은 Y축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 Y점근선은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얘는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됐어, 여기까지? 그럼 차근차근 좀 해결을 해볼게. 얘들아, 지금 어쨌든 마이너스 양변을 곱했을 때 C분의 1이 양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니 C는 무슨 수?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자, 그럼 C가 양수야. 그럼 A는 무슨 수야?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따라오고 있어, 여기까지.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조금 불편해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동호 방향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지? 그렇죠. 뒤집힐 수밖에 없죠. 0보다 크다로. 됐어. 자, 어차피 C제곱은 양수잖아. 그럼 얘도 뭐야? 양수가 나오겠지. 왜? A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 친구 양수가 나올 거고 C가 무슨 수야? 양수잖아. 됐어? 그럼 B가 무슨 수일까? 여기서 어때? B가 정확히 무슨 수인지 몰라. 왜? 마이너스가 정확히 뭔지 모르거든. 아, 그래서 이 그래프 개형으로 내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얘들아, 여기서 잘 보셔야 돼. B가 음수가 돼도 되고 양수가 돼도 돼. 왜냐면 얘가 더 크면 되거든. 근데 그거 알아 몰라? 몰라. 그래서 그래프 개형 중에 마지막으로 판단할 게 뭐냐면 절편이에요. 자, 그래서 마지막 우리 절편까지 생각하시면서 정확하게 풀어내는 거 가야 돼. 그냥 선생님 그냥 플러스 같은데요? 플러스는 정확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 알아서. 자, 그럼 절편 볼 건데 y절편이 양수가 나올 거니 그냥 여기다 0, 0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C 또는 여기다 0, 0 대입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 그러면 y절편은 x에다 0을 대입할 거니까 마이너스 b가 나오면서 그게 무슨 수?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럼 b는 무슨 수야? 음수가 나오는 게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겠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 처리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뻘짓 하시면 안 돼. 요거 필기 잘 해놓고 그래프 개형으로 구할 수 없어? 그럼 마지막 절편까지 확인하는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다음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는 우리 x에서 y로의 함수를 구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다시 우리 함수 복습 좀 해볼까요? 얘들아, 우리 함수는 뭐라 그랬냐면 함수가 정의가 되려면 누구를? 그렇죠. x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그렇지? 그럼 x를 한 번이라도 사용 못하면 얘는 함수가 아닌 걸 찾으시면 되겠죠. 그럼 제일 심플한 방법 하나 아닐까? 전부 다 대입해 보는 게 답이 될 것 같아. 그렇지? 자, 근데 너무 다 대입하면 얘들아 좀 힘들잖아. 그래서 몇 가지 힌트를 줄 테니까 조금 보세요. 지금 전체적으로 1번부터 5번까지 보면 다 뭐야? 직선이에요. 1차 함수를 자 기본으로 확인하시면서 잘 봐. 얘들아, 얘는 1차 함수니까 막 얘다 대입해도 돼. 3개밖에 없으니까 뭐 총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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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니까 총 15번 하면 되겠죠. 아, 그것보단 직선의 개형을 잘 기억을 해봅시다. 1번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니까 기울기가 음수여서 내려올 거예요. 얘는 양수니까 올라올 거고요. 이 친구는 뾰족하고 이렇게 될 것 같아. 자, 요게 뾰족이 안 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돼? 범위를 이 밑에 4번, 5번처럼 구간별 함수로 나눌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얘네들은 얘들아 기본적으로 양수랑 음수를 나눠서 볼 테니까 그냥 얘는 대입하는 게 훨씬 빠를 거야. 그리는 게 더 힘들 것 같아. 자, 선생님 이렇게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야, 얘가 내려온다는 건 처음과 끝만 보면 돼. 처음과 끝이 이렇게 보면서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마이너스를 넣어볼까요? 마이너스를 넣으면 4가 나와야 되는데 4가 없으니 그냥 1번은 보자마자 탈락하시면 될 거야. 그래서 자, 얘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3이 나오겠고 0 넣으면 마이너스 2가 없죠. 그래서 2번도 탈락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다음 얘는 절대값이니까 대입해봐. 야, 너무 쉽지 않니? 절대값 대입하면 1, 0, 1밖에 안 나오니까 0이 존재할 수 없어서 3번도 땡이 되겠죠. 그래서 자, 그럼 4번, 5번만 보면 돼. 자, 음수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무조건 3만 나오니까 얘는 해당할 수 있겠고요. 0을 넣어볼까? 0는 뭐가 돼? 마이너스 1 나올 수 있겠고 그 다음에 1 넣었을 때는 1 나오니까 얘도 참이 되면서 정답은 4번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fx는 볼까? 음수일 때는 예를 들까 음수 하나밖에 없잖아. 마이너스 1 넣으면 0 나오기 때문에 y는 절대 0이 존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5번도 탈락이 되겠다. 이해됩니까? 자, 그렇으면 어떻게 보는 것 같아? 일단 얘들아, 대입을 빨리빨리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아요. 하지만 그래프 개형 정도는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겠지. 최대 최소와 그 중간까지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다음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보도록 할게요. 자, 5번 문제는 우리 평행이동 문제가 나올 거야. 자, 평행이동 문제는 기본적으로 평행이동했을 때 겹쳐지는 놈을 보라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평행이동에서 겹쳐지는 놈을 보려면 뭐가 바뀌지 않아야 되죠? 그렇죠. 모양이 바뀌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 층은 우리 흔히 말하는 K를 고정시켜서 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들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말하는 K는 뭐야? 여기 분자에 있는 3을 의미합니다라고 하면 다 틀린다 얘들아. 자, 그럼 일단 우리 기준을 잡는 연습을 조금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선생님 지금 보시면 이 친구는 어떻게 보면 표준형이 될 거고 얘네들은 전부 다 일반형이 되면서 얘를 싹 다 풀어주셔야 돼. 근데 너무 복잡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는 거야. 분모의 x의 개수를 1로 만들어 주시면 생각보다 편할 수 있다. 자, 볼게. 얘들아, 얘를 잠깐 1로 만들어 버리면 2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x 빼기 2분의 1분의 뭐야? 2분의 3이야. 자, 그럼 여기서 잘 생각해 보자. 그럼 난 이제부터 k를 뭘로 갖고 갈 거야? 2분의 3으로 갖고 갈 거야. 됐어, 여기까지? 우리 2분의 3으로 갖고 갈 거야. 그럼 얘들 전부 다 빠르게 일단 분모가 뭐가 되는 애를 구해서 분모가 x의 개수가 1이 되는 애를 전부 다 빠르게 구해서 확인을 해 볼 겁니다. 자, 갑니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2로 나눠야 되겠죠? 그래도 x 빼기 2분의 1분의 자, 2로 나누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나올 거고 자, 이 친구도 빠르게 해봅시다. x 빼기 2분의 1분의 자, 2로 나눠볼까? 그러면 x 플러스 1이 나올 거고 됐어? 따라오고 있어,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 얘는 4로 나눠야 되겠죠? 그럼 x 빼기 2분의 1에 자, 4로 나눌 거니까 2분의 1x 플러스 4분의 5가 나올 거고 자, 얘도 갑니다. 얘는 뭘로 나눠야 돼? 6으로 나눠야 되겠죠? 그럼 x 빼기 2분의 1분의 6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6분의 7이 나오겠다. 자, 얘도 6으로 나눠볼까? 그럼 x 빼기 2분의 1분의 6으로 나누면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4가 나오겠죠. 자, 그럼 여기서 전부 다 일반형으로 구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뭐만 처리하면 돼? K값 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당연히 분모가 뭐가 되는 애를 다 대입할 거야? 0이 되는 애를 다 대입할 건데 전부 다 뭘 대입하는 거야 보니까. 아, 2분의 1을 대입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2에서 2분의 1을 뺄 거니까 여기서는 K가 2분의 3이 나오면서 얘는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된다고 얘들아. 그 평행 이동이 된다고. 자, 얘도 마찬가지 2분의 1 넣어볼까? 그럼 2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얘도 2분의 3으로 되기 때문에 평행 이동해서 겹쳐질 수가 있겠다. 자, 얘도 마찬가지. 자, 2분의 1 넣어볼까요? 자, 2분의 1 넣으면 4분의 1이잖아. 4분의 1 더하기 4분의 5는 4분의 6이니까 2분의 3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되겠죠. 자, 그럼 이 둘 중에 하나겠네. 자, 2분의 1 넣어볼까? 그럼 마이너스 6분의 1이네? 그럼 6분의 7에서 마이너스 6분의 1을 빼면 6분의 6이니까 얘는 K가 1이 나오면서 4번이 겹쳐지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 2분의 1 대입해볼까? 자, 2분의 1 대입하면 얘는 6분의 1이죠. 6분의 1 플러스 6분의 8이 되면서 6분의 9가 나오겠죠. 따라서 얘도 2분의 3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야. 그래서 자, 그러면 앞에가 뭐가 되는 애를 1이 되는 애를 제발 좀 잘 보면서 우리가 풀어내셔야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 우리 여기서 마찬가지 그냥 K를 3으로 갖고 가면 얘들아 잘 봐. K를 3으로 갖고 가도 상관이 없어. 그러면 분모에 앞에 있는 개수가 뭐야? 2로 만들어주면 돼. 그래서 전부 다 2 어디 갔어? 다 2로 만들어준 다음에 풀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이 말이 될 겁니다. 그래서 대신 2로 했을 때는 K가 뭐가 돼야 돼? 3이 돼야 되겠죠. 근데 우리 그건 너무 암기에 가깝고 뭐 해야 돼? 또 새로운 거 하나 배워야 되잖아. 그래서 그냥 선생님이 그랬지 앞에 있는 1로 만들어준다 라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보도록 할게요. 자, 6번은 우리 이제 최대값 구하라고 문제 주고 있고요. A랑 B가 양수 조건, A 더하기 B가 13이라고 주고 있어. 자, 그럼 우리 당연히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세 가지로 뻗어 나갈 수는 있겠네. 첫 번째 뭐 이차함수 최대 최소로 풀 수도 있을 거고, 직선거리도 풀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산술기하까지 갈 수 있는데 우리 당연히 맨 앞에 조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긴 해. 산술기하라는 생각이 들긴 해. 자, 그러면 내가 산술기하를 쓰고 싶으면 우리 이렇게 되겠지. 자, 일단 우리가 산술기하를 쓰겠다고 마음을 먹긴 한 것 같아. 그치? 근데 산술기하 쓰면 답이 나와 안 나와? 뭔가 조금 애매한 것 같아. 왜냐면 봐봐. 내가 만약 첫 번째 산술기하를 한번 풀어봤다라고 이야기를 해볼게. 우리 지금 시행 오차를 보여주는 거야. 얘들아 학교에서도 그럴 수 있잖아. 그치? 자, 그러면 얘는 2 루트 A 플러스 2 루트 B가 크거나 같을 거야. 2 루트에 둘이 곱한 4 루트 AB야. 자, 루트에 루트가 나오면서 여기서 조금 이상해. 그리고 봐봐. 이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잘 생각해봐. 지금 이 값을 구하고 싶은데 얘는 이 친구보다 뭐해? 크거나 같으니 얘가 곧 뭐가 돼? 최소값이 돼요. 최소값. 얘는 이 친구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그럼 얘의 최소값이 되겠죠. 생각을 잘 하셔야 돼. 그럼 최대값이 뭐야? 무한대인가?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잘 적용을 해서 풀 건데 산술기하까지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2차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나온 게 뭐야? 마지막으로 산술기하가 아니 코시 슈바르츠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 코시야, 코시. 자, 코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우리 코시는 이거였죠.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리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뭐보다 크거나 같아? ax 플러스 by의 전체 제곱보다 크거나 같아 라는 이 두 번째 케이스로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 선생님 근데 제곱이 안 보이는데요? 그래서 형태를 잘 봐야지. 내가 구하고 싶은 이 친구는 루트지. 루트를 제곱하면 a랑 b가 나오기 때문에 이 친구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제곱이 된다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자, 그러면 코시 슈바르츠 할 때는 뭐만 잘 보라 그랬냐면 모양을 잘 보고 풀라고 했어. 자, 지금 제곱 더하기 제곱이 이 친구가 기준이 되셔야 돼. 이 친구가 기준이 될 거니까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A 얘 제곱하면 얘가 나오고 얘 제곱하면 얘가 나오니까 그냥 개수는 1로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그대로 대입만 해볼게. 자, 여기서는 지금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2 루트 A 플러스 3 루트 B죠. 3 루트 B의 전체 제곱은 잘 봐. 얘를 제곱할 거잖아. 그래야 A가 나오고 루트 B를 제곱해야 B가 나오니까 차근차근 써볼게. 크거나 같을 거야. 자, A 더하기 B야. 그 말은 다시 요거 뒤에 거. 루트 A를 제곱하면 A, 루트 B를 제곱하면 B. 그 앞에 있는 개수들은 2랑 3을 그대로 갖고 오면 되니까 4 플러스 9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럼 얘는 13이고요. A 더하기 B도 13이니까 13의 제곱으로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자,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걸 꺼내야 되니까 우리 루트를 씌울 수가 있겠죠. 그럼 루트를 씌우면 13보다 작거나 같을 거야. 자, 루트 씌우니까 뭐가 돼? 절대값 2루트 A 플러스
3루트 b가 되면서 절대값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올 거니까 우리 어떻게 풀어? 절대값 풀었잖아. 마이너스 13부터 어디까지? 그냥 13까지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얘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루트 13이고 얘의 최대값은 13인데 자 선생님 이거 좀 어차피 음수가 나올 수 없지 않나요? 맞아요. 왜냐면 지금 보시면 2루트 A랑 3루트 B는 무조건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확히는 여기서 0보다 크다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고 하지만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최대값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너네 여기서 띠용하고 와야 되는 게 뭐냐면 선생님 근데 A랑 B가 양수라 그랬는데요? 당연한 거예요. 왜? 무리수, 무리식 안에는 A랑 B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뭘 제외하자고 준 거야? A랑 B가 0이 아닌 걸 제외하자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요런 거 코시-슈바르트까지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 지금 다 보여줬어. 2차 함수랑 직선거리는 당연히 안 될 거야. 저거 무리함수 뭐 이렇게 나올 수 없으니까. 근데 산술기야. 왜? 첫 번째 양수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산술기를 때려봤는데 얘는 최소값밖에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산술기까지 안 통해? 그럼 코시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코시-슈바르트 부등식은 무조건 공식을 써놓고 모양을 잘 맞춰 나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더 잘 풀릴 수 있으니 한번 경험해 보시고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다음 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 뭐냐면 우리 유리함수 그래프를 준 다음에 ABC를 결정하고 그 ABC를 대입을 해서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얘가 지나는 사분면이죠? 아니구나. 지나지 않는 사분면을 한번 구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당연히 유리함수에서 중요한 건 점근선과 절편, 뭐 개형 등 다 있겠죠. 자, 그럼 우리 앞에서도 했다시피 어떻게 처리하시면 되냐면요. 우리 분모가 뭐가 되는 거 확인하시고 그렇죠. 1 되는 거 꼭 확인하시고 1x인 거 확인하시면서 가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이 친구의 x의 점근선은 2고 y의 점근선이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겠죠. y는 x 빼기 2분의 마이너스 3x 플러스 c까지 완성시킬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왜? 점근선 2, 그 다음에 마3. 됐어? 자, 근데 여기서 우리 지나는 점이 있잖아. 1,0을 지난단 말이야. 얘들아, 그럼 x절편 잘 볼게. 1,0을 지난다는 사실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x절편은 보통 분자가 0이 되는 애를 잘 고르시면 된다는 거죠. 왜? 어쨌든 y가 0이라는 건 분모가 0이 될 수 없겠죠? 그래서 분자가 0이 되는 애를 잘 구하시면 돼. 그래서 1,0을 그대로 대입해 버리시면 0은 마이너스 3 플러스 c가 되니까 c는 3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되겠고요. 자, 그대로 대입했을 때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이 친구들을 무리함수에 그대로 대입해 버리시면 되는 거니까 자, 결론 y는 a가 뭐야?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 루트 그 다음에 x 플러스 3으로 바뀔 거고 c는 플러스 3이니까 우리 무리함수를 그려보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이제 무리함수에서 중요한 건 두 가지였죠. 뭐죠? 시작점과 방향이 될 거예요. 됐어? 자, 그럼 생각을 해볼게. 시작점하고 방향만 잘 골라주시면 되는 거니까 우리 시작점 찍어볼까? 시작점은 당연히 여기 무리식 안에가 0이 되는 애를 잘 고르시면 되니까 시작점은 마이너스 3, 0이 되면서 3이 나오겠죠. 자, 그럼 그래프 조금 이쁘게 그려볼게. 왜냐면 사분면을 지나지 않고 지난다. 뭐 이런 느낌을 갖고 갈 거니까 정확하게 그려보면서 문제를 풀어볼게. 얘들 마이너스 3,3은 마이너스 3 이쪽, 뭐 3은 이쪽이니까 여기서 찍어주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자, 우리 방향 설정할 거니까 x 앞에 붙어 있는 건 1, 플러스가 나올 거고 y 앞에는 음수가 나오니까 x 무슨 수? 양수. 오른쪽, y는 밑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쭉 그리시면 되는데 얘들아 그릴 때 막 그리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무슨 절편까지 확인해 주시면 돼. 뭐 x절편도 상관없고 y절편도 상관없겠죠. 자, 우리 좀 편하게 y절편 한번 구해볼게요. 자, y절편은 x에다 0을 대입하면 되니까 0 대입하면 마이너스 2루트 3 플러스 3이 나올 거야. 자, 우리 생각해볼게. 또 이거 못 푸는 친구도 있어. 얘들아 우리 루트로 바꿔서 풀까요? 얘는 3은 루트 9가 될 거야. 빼기 얘는 루트 12가 되면서 당연히 얘는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됐어? 그럼 대략 우리 그림 그릴 때 어떻게 그려? 여기 출발해서 오른쪽 밑으로 내려갈 건데 음수니까 그냥 대충 이런 식으로 그릴 거니까 여기 음수 지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지나지 않는 사분면은 몇 사분면이다? 1사분면은 절대 지날 수가 없겠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으로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럼 이제 유리함수를 잘 처리한 다음에 무리함수까지 잘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더하기 B가 2고요. A랑 B가 양수 조건을 준 다음에 또 최소값을 구하라고 줬죠. 자, 일단 우리 이번에는 양수 조건을 줬고 최소값을 줬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 앞에서 우리 코시-슈바르트 한번 본 적이 있겠죠. 자, 그럼 당연히 얘도 일단 우리가 산술기하라는 걸 쓸 것 같아. 왜? 자, 선생님 이제는 이차함수 직선거리 산술기할 때 딱 보자마자 되는 걸 한번 볼 거야. 일단 양수 조건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산술기하를 쓸 필요가 있겠고, 그럼 산술기하를 쓸 때 당연히 양수 조건하고 일정 조건이 필요하게 되겠죠. 됐어? 자, 그럼 양수 조건은 일단 만족을 하는 것 같긴 해. 그치? 왜? A랑 B가 양수까지 다 주고 있고요. 제곱도 양수일 거고 어차피 2도 양수니까 싹 다 양수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일정 조건을 확인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얘네들의 합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곱을 해야 되는데 얘들아 이렇게 쓱쓱 없어져 안 없어져? 절대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여기서 필요한 건 일정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식 조작이라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럼 식 조작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거 해야 되냐? 자, 우리 선생님이 여기서 또 얘기했던 것 같아. 여기서 처음에 나오는 식 조작은 자, 우리 항해개수라는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죠? 자, 항해개수. 자, 기본적으로 항해개수에서는 분모가 분자보다 적게 되니까 우리 하트 모양으로 쪼갤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럼 내가 얘를 잠깐 하트 모양으로 쪼개볼까? A분의 A제곱이니까 A 플러스 A분의 2가 나올 수 있을 거고 더하기 B 더하기 B분의 2가 나오면서 조금은 이쁘게 나올 것 같다라는 게 되겠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볼까 얘들아? 이거 A 더하기 B 그리고 A분의 2 플러스 B분의 2로 잠깐 순서 바꿔서 볼게요. 왜? A 더하기 B가 뭐니까? 2니까. 그럼 내가 얘를 2 더하기 A분의 2 더하기 B분의 2로 바꿀 수가 있겠죠. 됐어?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어차피 얘는 그냥 그대로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이번에 마찬가지 통분을 조금 해볼 거야. 왜냐면 얘들도 합을 구하는 건데 곱을 알 수가 없으니까 통분을 해서 2 더하기 자 얘는 AB 분의 2로 묶을게요. A 더하기 B로 통분이 완료가 되겠죠. 그럼 계속해서 우리가 식을 바꿔볼 거야. 2 더하기 AB 분의 몇이야? 4가 나오는 게 확인되겠죠. 그럼 나 이제부터 뭐만 구하면 돼? AB만 구하면 되겠죠. 그럼 잘 생각해 볼게. 우리 기본적으로 얘의 최소값 구할 거면 A, B의 무슨 값을 구해야 돼? 최대값을 구하는 게 목표가 되겠죠. 왜? 분모가 커질수록 전체는 작아지니까. 그럼 A, B에 대한 최대값으로 바꿀 거니까 나 지금 알고 있는 정보 A 더하기 B라는 합이 일정한 얘가 보이기 시작하겠죠. 자, 그러면 얘 양수 조건 만족했고요. 더했을 때 2라고 일정하기 때문에 여기서 산술기가 때려버리게 된다면 2루트 둘이 곱한 AB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 얘 약분 때리면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겠고 양변 제곱할 거니까 여기서 AB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럼 AB의 무슨 값? 최대값은 1이니 그래서 그냥 1 대입해서 답은 6으로 결정해 주시면 되겠다가 끝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죠. 우리 당연히 언제? 등호가 성립할 때 볼 거니까 2잖아. 그럼 몇 개씩 나눠 가진다고? 반씩 나눠 가지니 그냥 1로 풀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산술기하에서는 식 조작이 꼭 필요하니 우리 뒤에서 맨 마지막 25번도 마찬가지 식 조작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때도 한 번 더 풀어보시고 우리가 해보는 것도 추천드리니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산술기하를 쓸 때 양수 조건, 일정 조건을 잘 써야 된다. 여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는 우리 전체 집합 조건제시법으로 주고 있죠. 지금 조건제시법이 n, 자, 바 앞에 붙는 게 n이니까 15 이하의 자연수만 볼 거야. 자, 그러면 1부터 어디까지? 15까지만 확인을 할 것 같아, n을. 자, 이때 n이 2a 빼기 1 또는 2a 플러스 1이면 자, 이면에서 끊어줘야 되겠죠? 끊었을 때 n은 15의 약수이다 라는 명자가 있대요. 그럼 생각해보게 얘들아. a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n은 15의 약수니까 n이 될 수 있는 오른쪽에 있는 진리집합을 먼저 구하게 된다면 여기서 될 수 있는 건 1, 3, 5, 15가 되는 게 확인이 되겠죠. 근데 얘가 뭐래? 자, 이때 얘가 뭐가 되는 거짓임을 보이는 n이 존재하도록 8보다 작은 자연수 a 값을 구하래요. 자, 지금 문제에서 어떤 형태까지 줬냐면요. a는 8보다 작은 자연수래요. a는 8보다 작은 자연수를 구할 거야. 얘들아, 볼게.
왼쪽 식은 n이 2a 빼기 1 또는 2a 플러스 1이면이야. 자, 또는이 나왔으니까 뭔가 합집합의 느낌이 오겠지. 자, 요 앞에 있는 친구와 뒤에 있는 친구의 합집합을 의미하는 것 같아. 합집합. 이렇게. 또는이니까. 맞아. 자, 그럼 얘들아 2a 빼기라고 2a 플러스 1은 조금 쉬워. 왠지 알아? 2a가 뭐지? 짝수야. 그래서 지금 둘 다 무슨 수를 의미할 거냐면 홀수를 의미하게 될 거야. 홀수. 2a 빼기 1도 홀수, 2a 플러스 1도 홀수야. 왜? a가 자연수잖아. 그러면 2a는 짝수니까 짝수에서 1을 빼고 홀수, 2의 짝수를 더해도 홀수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럼 합집합이니까 여기 있는 게 모두가 다 무조건 들어가야 돼. 자, 왜? 뭐뭐 이면이기 때문에 얘가 여기 안에 전부 다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명제로 따지면 화살표가 되는 거고 집합으로 따지면 포함 관계가 될 수밖에 없겠죠. 됐어? 자, 그럼 홀수 해볼까 얘들아? 쭉 대볼까 얘들아? 거짓을 보인다는 건 안 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그럼 A에 1부터 차근차근 대입하는데 얘들아 되게 쉽거든요. 잘 볼게. 얘들아 A가 8보다 작을 거면 1부터 쭉 대입을 할 거야. 그치? 8까지, 8 이하니까 7까지 대입해야 되겠죠? 그럼 상상을 해볼게. 얘들아 1 넣어봐. 그럼 뭐가 돼? 규칙이 보일 거란 말이지. 얘는 1하고 3이에요. 그 다음 뭐겠어? 3하고 5겠죠. 그럼 5하고 7.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갈 거란 말이야. 됐어? 그럼 거짓임을 보여야 돼. 잘 봐, 얘들아. 1하고 3을 여기 포함되죠? 아, 얘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 A가 1일 땐. 2일 때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지? 아, 3일 때는 안 되겠네. 왜? A가 3일 땐 5랑 7이야. 7이 안 들어가잖아. 됐어? 그래서 아, A가 3일 때구나. 됐어? 또 있을까? 쭉 해보면 되지. 7, 9 있겠죠? 7, 9도 안 되잖아. 7, 9 둘 다 없잖아. 그리고 5, 4도 가능하겠죠? 그럼 다시 해볼까? 9, 11, 11, 13. 그 다음에 13, 15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얘들아 봐봐. 지금 7, 9, 11, 13, 15 요거 다 해당하는 숫자들이 전부 다 여기 안에 포함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3부터 7까지 싹 다 가능하다라는 거지. 거짓임을 보인다고. 절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요 뒤부터 쭉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됐으니까 왜? 합집합이잖아. 여긴 두 개가 무조건 여기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지. 그러면 A의 모든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얘는 규칙으로 볼까? 더하면 10이고 얘도 더하면 10이니까 25가 답이 되도록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럼 정답은 2번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마찬가지야. 뭐뭐이면 뭐뭐이다라는 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 곧 포함 관계를 생각하시면서 얘가 거짓임을 보인다는 건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걸 잘 찾아라 라고 하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됐습니까? 다음 1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보도록 할게요. 10번은 우리 유리함수인데 이제 번분수로 준 점근선을 한번 구해볼 거야. 그냥 우리 뭐 하시면 돼요? 잘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 번분수 계산할 때 어떻게 했냐면 뭐 통분을 해서 뒤집어도 되는 거고요. 또는 내가 말했죠? 분모의 최종 배수를 구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자, 한번 가볼게요. 자, 그냥 통분부터 해볼까? 자, 밑에 거. 선생님이 다른 색깔로 보여줄게. 자, 지금 요 밑에 거를 잠깐 통분을 좀 해볼게요. 자, 밑에 걸 좀 통분을 해보게 된다면 x 빼기 2분의 자, 이 정도 통분할 수 있겠지? x 플러스 1이 나올 거야. x 빼기 2에서 3을 더할 거니까 그거의 무슨 수? 역수가 될 거니까 자, 일단 유리함수를 다시 정리하게 된다면 y는 x 플러스 1분의 x 빼기 2가 되는 게 확인이 될 것 같아. 뒤집으면 되니까 자, 그럼 얘에 대한 점근선을 구할 거니 자, x 점근선 몇이죠?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y 점근선도 1이 될 수 있겠다. 요 정도까지 처리할 수 있겠죠? 그럼 A랑 B를 더하라고 했으니 그냥 얘네 둘이 더하시면 되겠죠? 그럼 정답은 0으로 처리해 주시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뭔가 특이해 보이는 그러니까 뭔가 낯선 문제를 넣어놨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원래 하던 대로 잘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다음 1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보도록 할게요. 자, 11번은 우리 m이 0이 아닌 함수를 줬기 때문에 일단 파악부터 좀 해볼까요? 자, 이 친구 무슨 함수죠? 그렇죠. 1차 함수죠. 자, 왜 1차 함수야? 기울기가 뭐가 아니라고 줬기 때문에 그렇죠. 0이 아니라고 줬기 때문에 1차예요. 그럼 1차 함수 생각해보자. 얘는 1차 함수 생각은 직선이니까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기 때문에 당연히 무슨 함수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1대1 대응이므로 역함수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럼 이제 이것도 두 가지 풀이가 존재할 수 있겠죠.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말 그대로 fx랑 f 역함수 x가 똑같으니까 f 역함수를 직접 구해봐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 자, 얘를 직접 구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한번 해볼게. 저 친구 y는 mx 플러스 2를 우리가 역함수를 만들 거면 어떤 대칭을 써서 그렇죠. y는 x 대칭을 잘 때려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y는 x 대칭을 때려볼게. 그럼 당연히 x랑 y의 자리가 바뀌면서 x는 my 플러스 2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됐어? 자, 그럼 정리 좀 해볼게. 그럼 my는 뭐가 돼? x 빼기 2가 되겠고 y는 n분의 1x 빼기 n분의 2가 되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이게 역함수가 되겠죠. 자, 그럼 이 역함수랑 원래 함수랑 둘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는 거면 개수 비교만 하면 될 거 아니야. 그치? 언제든 항상 같아야 되는 거니까. 그럼 첫 번째, m하고 n분의 1이 똑같을 거니까 m과 n분의 1이 똑같을 거야. 그럼 따라서 얘는 m제곱이 1이 나올 거니까 m은 1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괜찮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상수항 비교해야 되니까 2랑 마이너스 n분의 2랑 똑같겠죠? 그럼 따라서 m은 뭐가 돼? 여기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확인이 될 거야. 그럼 따라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공통으로 가지니 기울기 m은 마이너스 1이다. 여기까지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어? 그 다음 두 번째 해설을 우리 어떻게 풀었냐면 기하적으로 풀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기하적으로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생각해볼게. 얘들아, 우리 1차 함수는 직선이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알려줬냐면 어떻게 알려줬지? 그림을 그려서 볼 수 있어야 돼. 자, 직선을 일단 기본적으로 뭐랑 뭐? 기울기와 한 점을 줄 수밖에 없죠. 그럼 봐봐. 얘들아, 요거 기울기랑 관계없이 항상 몇 콤마 몇을 지나면 0,2를 지나는 게 확인이 될 거야. 그치? 그럼 0,2를 대략 이쯤 한번 찍어볼게요. 됐어? 그리고 어차피 얘들아 잘 봐. 내가 여기서 y는 x 대칭이니까 역함수는 이렇게 y는 x를 그려보면서 풀어주시면 될 거야. 그럼 내가 아무 직선이나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냥 직선을 내가 뭐 대충 만나게 한번 그려볼게. 이런 식으로 직선 L이 있어요. 그러니까 fx가 있다라고 생각해봤을 때 봐봐. 얘들아 0,1을 y는 x 대칭 때리면 똑같이 쭉쭉 와서 여기쯤 2,0이 있겠지. 그리고 얘를 뒤집을 거니까 이렇게 나올 거야, 직선이. 그럼 봐봐 얘들아. 지금 이게 역함수의 x고 이게 그냥 x잖아. 그럼 둘이 같아요, 지금? 당연히 같을 수가 없겠죠. 자,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대칭 이동은 거울이라 그랬단 말이야. 그럼 거울. y는 x라는 거울을 똑바로 쳐다봐야 될 거 아니야. 똑바로 쳐다봐야 내가 보일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래서 똑바로 쳐다볼 거니까 요 점을 지나는 거에서 이 점을 지나는 걸 그대로 뭐 해버려? 이어버리면 돼.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면 되겠지. 그래서 그럼 똑바로 쳐다본다는 건 90도를 완성이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잘 보세요. 지금 fx가 요거야, 초록색. 그럼 봐봐, 얘들아. 이 친구가 거울을 보면 이렇게 나올 거고 이 친구도 거울을 보면 이렇게 나오니까 곧 fx랑 f 역함수 x랑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그때 그 기울기는 뭐냐면 이 y는 x라는 친구가 뭐 할 수밖에 없어? 수직일 수밖에 없다. 그럼 m은 그냥 뭐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기하적으로 푸는 것과 수식으로 풀어내는 거 둘 다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1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은 A, B, C, D, E를 준 상태에서 A와 E를 모두 원소로 가지는 진 부분 집합이야. 자, 요것도 이제 얘들아 신난다 하고 막 푸시면 안 돼요. 이거 나중에 낚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 잘 생각해 볼게. 얘들아, 진 부분 집합의 뜻이 뭐냐면 그거죠. 자, 그냥 진 부분 집합을 X라고 볼게. X 부분 집합을. X는 X인데 뭐가 아닌 X냐면 자, 본인이 안 되는 부분 집합을 이야기할 거야. 그럼 본인을 빼야 되겠죠. 자, 생각해 볼게. 얘들아, 모두 원소로 가진다라고 했어요. 자, 이 말을 잘 보셔야 되겠죠. 가진다는 건 무조건 A랑 E를 갖고 있다는 거야, 안 갖고 있다는 거야? 갖고 있다는 거겠지. 자, 나머지 자리는 뭔지는 모르겠어. 그럼 지금 세 자리를 둔 건 뭐냐면 일단 최대 맥시멈 D, C, B가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부분 집합의 개수는 보통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2의 원소의 제곱인 원소만큼을 곱하는 거지. 선택권을 강조했단 말이야. 맞아? 근데 얘들아, 당연히 A랑 E라는 친구는 선택권이 없겠죠.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들어갈 거니까 선택권이 없어서 너네가 이제 2의 세제곱을 구했을 거예요. 왜? 자, 2의 세제곱은 B가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나 두 가지 경우, C가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나 두 가지, D도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나 두 가지가 나올 거야. 됐어? 근데 생각해보자 얘들아. 여기서 진 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거잖아. 잘 생각해 볼게. 지금 A랑 E는 무조건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B, C, D가 전부 다 들어올 수가 있어 없어? B, C, D가 들어올 수 있겠지. 그럼 밑에 A랑 똑같으니까 1을 빼주니까 정답은 7이 나오는 게 될 거야. 그래서 선생님 저 그냥 그렇게 안 풀고 그냥 어차피 선택권 박탈시키고 총 3개의 선택권만 본 다음에 진 부분 집합이니까 그냥 하나 빼면 되잖아요. 라고 하시면 큰일 나는 거야 얘들아. 자, 봐봐. 이제 이거의 낚시 문제가 응용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어떤 응용 문제가 나올 수 있냐면 반대로 얘들아. 이번엔 모두 원소로 가지지 않느냐.
자, 잘 들어요. 모두 원소로 가지지 않는 친구도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자, 한 번 더 구성을 해볼게. 그럼 얘들아, A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총 3자리만 구성될 수가 있을 거거든요. 됐어? 그럼 똑같아. 선택권은 A랑 E는 들어갈 수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2의 세제곱이 되면서 너네가 똑같이 진 부분 집합이니까 빼기 1을 하는 순간 털리는 거라고. 왜? 자, 여기 잘 봐. 얘들아, 2의 세제곱이라는 사람이래. 2의 세제곱이라는 경우는 B랑 C랑 D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잖아, 지금. 근데 얘들아, 얘가 다 들어가든 뭐 한 개가 안 들어가든 어쨌든 A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1을 절대 빼면 안 되시고 그때는 그냥 답이 8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올 거라는 거야. 그래서 보통 진 부분 집합이든 뭐든 제발 그냥 선택권만 따지지 말고 이런 경우를 잘 만들어서 문제를 풀어 가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실수를 적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 2개 잘 고민해 보시고요. 우리는 1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보도록 할게요. 자, 13번은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큰 실수 중에서 자, 합이 24라는 걸 주고 있고요. 그때 x, y의 최대값 구할 거니까 다시 한번 우리 산술기하가 생각나시면 되겠죠. 자, 그때 x랑 y 값도 구할 거니까 우리 산술기하 다시 한번 써봅시다. 자, 산술기하 쓰려면 당연히 2가지 조건이 필요하겠죠. 양수 조건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일정한 조건도 필요하니 이런 것들 잘 체크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자, 갑니다. 자, 그럼 x, y가 양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양수 더하기 양수가 만족이 됐고요. 그 다음에 2개의 뭐가 합이 24로 일정하니 x, y 곱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대로 써볼게. 그럼 4x 플러스 2y가 24잖아. 근데 얘가 누구보다 크거나 같을 거냐면 이 루트에 자, 둘이 곱하는 8xy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그럼 그냥 공식 그대로 쓴 거니까 2로 약분해 버리시면 이렇게 나올 것 같고요. 양변을 제곱할 수가 있겠죠. 제곱하시면 144가 크거나 같을 거야. 8xy보다. 선생님 이거 내 제곱했는데 그냥 부두고만 그냥 냅둬도 되나요? 네, 어차피 이 앞에 플러스잖아요. 그쵸? 자, 그럼 8로 약분해 버리시니까 18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겠지. 그럼 xy의 최대값은 18이다.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최대값을 지금 라지 m으로 뒀는데 얘들아 문제는 그냥 스몰 m으로 뒀어. 자, 그 스몰 m은 그냥 18로 갖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선생님 얘기했죠. 언제 우리가 최대값을 가진다 그러냐면 등호가 성립할 때, 등호가 성립할 때, 등호가 성립할 때, 등호가 성립할 때라고요. 그럼 등호가 성립하는 건 얘네들이 어떻게 나눠 가져야 된다고? 절반씩 나눠 가진다고. 둘이 더했을 때 24가 될 거니까 각각 12씩 나눠 가지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럼 4x가 12니까 x는 몇? 3이 나올 거고 y는 6이 나올 거잖아. 그래서 정답은 싹 다 더하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정답은 27로 갖고 가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여기 있는 산술기하는 조금 쉬운 산술기하겠죠. 왜? 식 조작도 필요 없고요. 그냥 물 흐르듯이 조건들이 너무 잘 나와 있으니까 이 정도는 틀리시면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1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제가 뭐가 되도록 한다고 얘들아? 거짓이 된대요. 얘들아, 명제가 거짓이 되면 우리 20회 때도 선생님이 설명했어. 다시 선생님은 남자입니다 라고 했을 때 참이죠. 그럼 이걸 거짓을 만들려면 선생님은 남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거짓을 뭘로 만들려면 참으로 만들고 싶으면 뭘 때리면 된다고 얘들아? 그렇죠. 부정을 때리시면 되겠죠. 자, 부정을 때려서 한번 해볼 거야. 자, 부정 해볼게. 얘들아, 어떤 애 부정이 누구죠? 그렇죠. 모든이죠. 자,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x에 대하여 이 2차 함수죠. 정확히는 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4k 빼기 1이 0보다 뭐하다? 크다.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겠죠. 작거나 같다의 반대면 크다겠죠. 됐어요? 자, 그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우리 성립을 해야 된다는 거지. 자, 선생님 무조건 부등식은 어떻게 해석하면 좋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부등식은 어떻게? 두 함수들의 그냥 위치 관계를 생각하시면 되겠다고. 괜찮겠어? 자, 그럼 생각해볼게. 그럼 우리 2차 함수를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게 되겠죠? 자, 당연히 x제곱이니까 무슨 볼록? 아래로 볼록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어. 그리고 0은 어차피 무슨 수니까? x축이잖아, 이렇게. 그러면 x축보다 항상 어디 있어야 된다는 거야? 위에 떠 있어야 된다는 거니까 당연히 실근이 존재할 수 없겠죠. 그래서 판별식이, 자, 짝수 판별 쓸게요. 짝수 판별식이 0보다 작은 부분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됐어요? 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얘는 짝수 판별을 쓰면 66에 36이죠. 빼기 4K 플러스 1이 0보다 작으니까 자, 37이 4K보다 작겠죠. 그러면 4분의 37이 K보다 클 거야. 그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4분의 37은 대략 몇이죠? 9점 뭐뭐겠죠? 그럼 9점 뭐뭐보다 큰 K의 무슨 값? 정수의 최소값이니까 정답은 10으로 갖고 가면 답은 충분히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다시 뭐가 거짓이면 부정 때리면 당연히 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 부등식 나오면 제발 두 함수의 위치관계, 그냥 함수들의 위치관계를 볼 거니까 이렇게 그림을 조금 그리면서 눈에 직관적으로 보여야 내가 뭘 할지 보인다라는 것까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우리는 1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보도록 할게요. 자, 15번도 우리가 많이 풀어봤던 거예요. 자, 두 가지 풀이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첫 번째는 우리 그냥 수식 풀면 되겠죠. 첫 번째, F5를 구해보고요. 그 다음에 F2번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생각을 해보자. 모양을 봤을 때 얘들아, 괄호 안에가 뭐가 되는 애? 5가 되는 애랑 2가 되는 애를 잘 보면 될 것 같아. 이것도 뭐 합성함수긴 한데. 자, 좀 생각해볼게. 얘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이 필요하냐면 3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친구가 5가 되는 애를 먼저 구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15가 되면서요. x는 마이너스 13이 나올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 결론 이거 아니야? x에 뭘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3을 대입하면 봐봐 마이너스 13 대입해봐. 그러면 f5가 나올 거잖아. 그치? 그러면 오른쪽에도 마이너스 13을 넣어야 되니까 자 2분의 마이너스 13 플러스 5가 나오면서 이 친구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풀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F2를 구하고 싶어. 그럼 이번에 마찬가지로 3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는 애를 구해 주셔야 되겠죠. 그럼 빠르게 계산해 봅시다.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6이 되면서 x는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예요. 그럼 이번에 마찬가지죠. 똑같이 x에다가 마이너스 4를 대입하게 된다면 자 대입해볼까? 자 마이너스 4를 대입해. 그럼 플러스 6이 되면서 f2가 나오겠죠. 그러면 f2는 자 오른쪽에도 x에다 마이너스 4를 대입한 거죠. 2를 대입한 게 아니야. 그치? 자 마이너스 4를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2 플러스 5가 나오면서 3이 나오는 게 보일 거야. 그럼 그 두 개를 더할 거니 정답은 2분의 3입니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될 것 같다. 됐어? 자 이제 두 번째 풀이는 뭐냐면 우리 합성함수잖아. 선생님 뭐라 그랬어? 선생님 뭐라 그랬냐면요. 봐봐. 선생님 뭐라 그랬어? 합성된 함수가 몇 차야? 1차일 때는 그냥 우리가 치환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자 그렇게 된다면 지금 3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놈을 내가 뭘로 치환해서? t로 치환해서 조금 보겠다라는 거야. 자 여기서 당연히 x의 범위 곧 1차 함수의 정의역과 1차 함수의 치역은 어차피 모든 실수 정의역과 치역이 범위가 똑같기 때문에 치환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라고. 됐어? 자 그럼 정리 좀 해볼게요. 그럼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3t가 나오겠고 그럼 x는 뭐냐면 마이너스 3t 빼기 플러스 2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야. 그럼 정리 좀 해볼까? 자 그러면 f 몇? ft가 되겠죠. 왜? 얘가 t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x 대신에 t를 대입할 거니까 2분의 1 곱하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t가 나오는 거 이해합니까? 됐어? 그럼 2로 나눠봐야 돼. 그럼 뭐가 돼? 플러스 1에 플러스 5까지니까 6이 나올 거야. 그럼 여기다가 f5랑 f2를 더할 거니까요. t에다가 5를 넣으면 되겠죠. 5 넣어볼까? 마이너스 2분의 15 플러스 6이니까 얘 뭐 나오죠? 2분의 10이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게 답이 똑같이 나오게 되겠다. 다시 2를 넣어볼게요. 2 넣으면 마이너스 3 플러스 6이니까 3이라는 답이 똑같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야. 그래서 둘이 더하면 똑같이 2분의 3이 나올 건데 여기 마찬가지. 지금 함수, 합성된 함수가 몇 차라서 그래요? 1차니까 상관이 없는 거야. 애초에 봐봐. x의 정의역은 뭐야? 모든 실수야. 아무 말 없으니까 우리 모든 실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t는 뭐야? t는 지금 요 x에 대한 함수의 무슨 역? 치역이야. 그럼 이 치역도 t의 정의역도 모든 실수이므로 똑같잖아. 다시 t는 이 1차 함수의 치역과 똑같으니까 모든 실수의 범위가 똑같다는 거야. 잘 들어야 되더라. 여기서 ft랑 fx랑 똑같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x랑 t의 범위가 똑같기 때문에 내가 바꿔도 풀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다만 범위가 모든 실수가 아니라면 그때는 이렇게 풀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 됐습니까? 다음 1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16번은 솔직히 여기 있으면 안 되는 문제인 것 같죠, 번호가. 자, 그래도 우리는 어떤 번호가 나오든 간에 다 풀어내셔야 됩니다. 자, 갑니다. 자, 전체 집합이 30개라고 줬어요, 원소가. 그리고 우리 여집합이 보이니까 빠르게 좀 바꿔보면서 풀어볼 것 같은데, 얘들아. 자, 이게 뭔 소리냐면, 자, 지금 여집합이 두 개나 보이기 때문에 드모르간 법칙, 뭐 드모르간은 몰라도 돼. 여집합으로 묶어주시면 되는 거니까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되는 건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쵸? 왜? 합집합 또는의 반대는 그리고니까. 그럼 얘가 21개야. 그럼 잘 생각해보라. 교집합 빼고 나머지가 21개라는 건 교집합이 몇 개라는 거지? 그렇죠. 9개라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을까? 됐어? 왜? 전체가 30개니까. 됐어요? 자, 마찬가지. 전체에서 A에 뺐어. 그럼 A 빼고 나머지니까 얘는 그냥 우리가 NA의 여집합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됐어? 이렇게 풀어야 됐네. 그치? 자, 그럼 여집합이 15개라는 건 전체가 30개. A 빼고 나머지가 15개. 따라서 A는 15개.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뭐 그림을 굳이 그려봐야 되나 싶은데도 한번 그려봅시다. 자, 그럼 일단 A라는 게 이렇게 있고요. B라는 것도 그릴 수 있겠는데 B를 굳이 그리진 그래, 그려. 그려. 됐어? 자, 그럼 교집합이 몇 개야? 9개야. 그러면 A가 15개니까 순수한 A는 6개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죠? 그렇죠. A 교 B 여니까 얘는 그냥 N에서 A 차집합 B의 개수를 구해라랑 똑같은 게 되겠죠. 그럼 순수한 A를 구할 거니 정답은 몇 개? 6개가 되겠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그냥 그림만 잘 그려주시고 하나씩 잘 체크하시면 되니까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1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보도록 할게요. 자, 17번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우리 함수를 결정하라는 문제고 뭔가 케이스 분류가 조금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여기서 조금 시간을 좀 잡아먹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학교에서도 꽤나 자주 출제되는 거니까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일단 A에서 A로의 함수인데 1대1 대응까지 줬으니까 당연히 하나씩만 줄 거고요. 당연히 합성함수까지 잘 줬으니 몇 번 합성하는 거야? 한 번만 합성할 거니까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 자, 우리 A라는 거 그려볼까요? A에서 A 가는 걸 F라고 할게요. 자, 이걸 한 번 F를 줬고요. 그다음 한 번 더 F를 했을 때 합성함수를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세팅을 하고 자, 1, 2, 3, 4가 이렇게 있을 거야. 얘도 1, 2, 3, 4가 이렇게 있겠죠. 얘도 1, 2, 3, 4가 있을 거야. 그럼 당연히 얘들아 여기서 하는 행위랑 여기서 하는 행위는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겠죠. 다른 함수가 아닌 거니까.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 얘들아, 그럼 1대1 대응이니까 뭔가 자꾸 보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두 개를 만족해야 된다는 거니까 하나씩 좀 처리를 해볼게요. 잘 들어봐. 얘들아, 1이 F1에다가 뭔가를 대입했을 때 답이 나오고 그걸 다시 갔을 때 3으로 가는 거거든요. 자, 생각해보자, 얘들아. 여러 가지 해볼 거야. 얘들아, 이거는 빠르게 머리 돌려야 돼. 봐봐. 얘들아, F1이 1로 가봐. 그러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겠지. 그럼 3이 나와 안 나와? 절대 안 나오지.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달릴 수 없다는 거야. 됐어? 그럼 이제 1이 어디로 가볼까? 2로 갈 수 있겠지. 자, 봐봐. 처음 케이스야. 2로 갑니다. 자, 그럼 F1이 뭐라고요? 2라고요. 그럼 F2가 뭐가 돼야 돼? 무조건 3이 돼야 돼. 자, 첫 번째 케이스야, 이거. 첫 번째 케이스. 그럼 흰색으로 할게. 됐어, 여기까지? 아니, 요 1로 달리는 건 딱 봐도 아니잖아, 그치? 자, 두 번째. 첫 번째 얘들아, F2가 몇이라고? 3으로 간대. F2가 3으로 간대. 얘 3이래. 그럼 F3은 어디로 가야 돼? 2로 가야 된대. 그럼 F3도 봐봐. 얘들아, 지금 2가 3으로 가니까 내가 이렇게 다 달렸어. 됐어? 됐어, 여기까지? 자, 그럼 봐봐. F2가 3이니까 3은 그 다음 어디로 가? F3은 2로 간다니까 이렇게 가겠지. 그럼 3도 이렇게 갈 거야. 맞아, 여기까지? 이거 돼? 안 돼. 왜 안 되지? 두 개나 받아버렸잖아. 오케이. 얘는 탈락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자, 그럼 이거 지우고 갈 테니까 너네는 달려. 얘들아, 너네는 이렇게 하고 하나 더 쓰고 가. 그래. 또 나만 쓰면 또 너네가 뭐라 할 거니 다시 나도 그리죠 뭐. 자, 선생님도 그립니다. 그럼 너네도 그려줘야 되겠죠. 박박 지우지 말고.
자, 그래. 너네도 쓰는데 나도 써야지. 그래서 자, 그럼 이제 F1이 2로 못 가니까 이번에는 F1이 어디로 간다? 3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3으로 갑니다. 그럼 얘도 같이 3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F1이 3이야. 맞아? 그럼 F3도 뭐야? 3이지. 그럼 F3도 3? 그럼 F3도 3이래. 이게 말이 돼? 안 돼. 됐어? 왜? 1대1 대응이 아니잖아. 아, 야, 이번에 우리 좀 글이 귀찮으니까 얘는 한 번에 끝났으니까 그냥 바로 지워버리자. 오케이? 그럼 F1이 3으로 갈 수는 없어. 무조건 F1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4로 갈 수밖에 없다. 4로 갈 수밖에 없다. 요거는 명백하겠죠. 자, 얘가 4로 갑니다. 그럼 F4가 어디로 가? 3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 자, 그럼 F2가 어디로 갈까 했을까? 얘들아. F2가 어디로 가야 돼? F2가 1로 가면 돼? 봐봐. 너네 봐봐. F2가 1로 가. 그럼 1이 어디로 가? 4로 가겠지. 근데 2가 나온다며. 안 되겠네. 그럼 F2는 무조건 2로. 자, 달립니다. 달립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F2는 2. F2는 2. 완성이 됐겠죠. 자, 우리 마무리는 3은 1로 가시면 되겠죠. 자, 그럼 1대1 대응까지 완벽히 구사를 했다. 자, 그러면 우리 구할 거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자, F1은 4니까 4 곱하기 4에서 16이 나올 거고요. 더하기 F2는 2가 되니까 3이 6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F3은 1이 나올 거니까 5가 나오겠죠. 5 곱하기 1. 자, F4는 3. 그러면 6, 3, 18이 나오면서 얘만 정리 잘 하시면 되겠죠. 차근차근 갑시다. 22, 27. 그리고 답은 45가 나오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 45로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 마찬가지 그냥 뭐야? 합성함수를 딱 그려놓은 다음에 케이스 분류 빠르게 하는 친구들이 이기는 겁니다. 와, 이거 어떻게 풀지? 그러시면 안 되더라. 이거는 빠르게 한번 뭐라도 시도를 해보는 케이스 분류, 곧 경우의 수니까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다음 1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는 루트 6이고요. y는 루트입니다. 자, 그때 밑에 있는 무리식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라고 하는 거겠죠. 자, 그럼 이 무리식 어떻게 계산하냐? 일단 무리식이기 전에 무슨 식? 분수겠죠.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통분할 건데 얘들아, 선생님 이거 통분을 어떻게 해요? 했을 때들아, 통분할 때들아, 통분하는 이유부터 생각해야지. 통분은 우리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죠. 근데 봐봐. 분모가 둘의 플러스가 되겠고 둘의 마이너스가 된다. 뭐야? 합차죠. 자, 합차로 풀어볼 건데, 자, 요 정도는 얘들아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합차 계산해볼게. 그럼 얘들아, 합차는 무슨 뜻이냐면 제곱 빼기 제곱이잖아. 왜냐면 똑같은 거야. 예를 들어 얘를 A로 보고 얘를 B로 볼게. 얘도 A고요. B야. 됐어? 우리 좀 간단하게 해볼까 그러면?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얘는 A 더하기 B분의 A 빼기 B가 되겠고, 이 친구는 A 빼기 B분의 A 플러스 B가 되는 건 괜찮을까? 조금 낫지. 그치? 그럼 자 해볼게. 그럼 얘는 통분해볼게. 그럼 A 제곱 빼기 B 제곱 아닙니까? 둘이 통분할 거니까. 그럼 얘가 이렇게 올라오지. 그럼 얘 무슨 제곱식? 완전 제곱식이 나올 거고, 뒤에 것도 완전 제곱식이 나올 거야. 에이, 통분을 못하면 얘들아 초등학교를 다시 가야 돼. 맞아? 자, 그러면 해볼게. 그러면 얘를 통분했을 때 A제곱 빼기 B제곱 괜찮은 것 같아. 그럼 바로 써볼게. 얘들아, A를 제곱하면 X 플러스 Y가 그대로 나올 거고, 자, 괄호 좀 치자. 우리 빼기 나왔으니까 빼기 괄호 치고 B를 제곱해도 X 빼기 Y가 그대로 나올 거야. 괜찮아? 됐어. 자, 이거 계산해볼게. 얘들아, A제곱 몇 A제곱? 2A제곱. 아, 여기다 쓰기 좀 그러니까 여기다 쓸게. 2A제곱. 그 다음 B제곱 2B제곱이야. 괜찮아? 그리고 마이너스 2AB 플러스 2AB니까 없어지면서 여기만 계산 잘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근데 A제곱이 뭐였지? 아, 이거 X 플러스 Y구나. 그럼 이 2배 하는 거죠. 2배에 X 플러스 Y. 플러스겠네. 플러스 2B제곱이니까 뭐 B제곱 X 빼기 Y니까 2의 X 빼기 Y가 될 거야. 괜찮아? 자, 그럼 정리 마무리 해볼게요. 자, 분모는 X에서 X를 빼니까 없어지고 Y에서 빼기 Y니까 2Y가 나올 거고, 그 다음 위에는 2X 더하기 2X니까 4X가 나올 거고, 2Y에서 마이너스 2Y를 더할 거니까 없어지면서 얘는 Y분의 2X까지 계산이 되겠죠. 당연히 여기다가 마무리를 하셔야지 처음부터 루트 6하고 루트 1을 대입하는 친구들은 대단한 친구들인 거예요. 자, 그럼 해볼게. Y는 루트 2분의 2루트 6이 되니까, 자, 유리화하는 게 아니고요. 분모 요거 루트끼리 합칠 수가 있으니까 2루트 3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루트 3으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복잡한 식이 있어도 차근차근 치원해서 풀어도 상관이 없어.
치환해서 조금 간단하게 보는 것도 좋고요. 우리가 아는 모양으로 바꾸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1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은 우리 합성함수에 대한 최대치수를 구할 건데요. 자, 우리 합성함수는 뭐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순서가 중요하고 그리고 정의역과 치역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얘들아, 일단 기본적으로 x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야. 그러면 나는 첫 번째, gx를 먼저 계산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야? 우리 gx에 대한 걸 보자라는 거야. 자, gx에 대한 걸 볼 건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를 먼저 보겠다라는 거야. 자, 그럼 일단 그림을 좀 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우리한테 보통 주는 건 2차랑 뭐 1차 그리고 절대값 정도가 있고요. 절대값까지 나오면 구간별 함수가 있기 때문에 구간별 함수 안에서도 보통 2차랑 1차 정도밖에 안 줄 거야.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 자, gx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 이렇게 직선 그래프가 나올 거야. x 빼기 2. 자, 근데 문제에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줬냐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줬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이렇게 줬어요. 그럼 나는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보라는 소리가 될 거야. 됐어? 그럼 당연히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되겠죠? 모르니?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나오는 거 확인되겠죠? 그럼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일 때 gx의 최소값인 스몰 m이 나올 거거든. 얘들아, 이 스몰 m과 좀 다른 거예요, 지금. 자, 그럼 헷갈리나? 자, 그럼 마이너스 1일 때, 자, 마이너스 1 넣어볼까요? 자, 요거 x 빼기 2잖아. 마이너스 1 넣으면 그냥 마이너스 3이라는 함수값이 나올 거고, 그 다음 x가 몇일 때? 3일 때 대입하시면 1이라는 함수값이 나올 거야. 그럼 뭔 말이냐면, 자, 이 범위 내에서 gx는 마3부터 1까지밖에 못 움직여. 따라서 여기로 보면 마이너스 3부터 어떻게 움직인다고? gx가 1까지밖에 못 움직인다라는 소리를 가질 거야. 그럼 봐봐 얘들아. 지금 f 입장에서는 누가 gx의 무슨 역이? 그렇죠. gx의 여기 어디다 쓸까? 2번. 자, gx의 무슨 역이? 치역. 곧 요거 마이너스 3부터 1까지는 fx의 무슨 역이네? 정의역이 된다. 됐어? 왜? 여기 있는 함수값들을 다시 여기다 대입할 거니까 얘 치역이 f의 정의역이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나는 두 번째는 이렇게 풀면 끝 아니야? fx를 볼 거야. 어디에서?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왜? 지금 하나씩 처리하는 게 눈에 보이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fx 그려볼 건데 얘 몇 차죠? 2차죠. 아래로 볼록이 나올 거야. 자, 그래서 아래로 볼록 하나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지금 여기 3,1이라는 우리 꼭지점이 보일 겁니다. 자, 어떻게 바로 계산? 얘들아, 이거 x제곱 빼기 6x 플러스 9 더하기 1이니까 그 정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마이너스 3부터 1이니까 그러면 범위를 잘 보시면 마3은 여기 있을 거고요. 1은 여기 있을 거니까 우리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아. 3이 오른쪽에 있겠죠. 그럼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볼 거니까 이제 내가 구하고 싶은 최대는 마3을 넣었을 때 최대가 나오는 거고 1을 넣었을 때 최소가 나오는 거니까 한번 대입해 보면 되겠죠. 자, 그럼 x가 마3일 때 뭐 나와? x가 마3 넣어볼까? 9 플러스 18 9 플러스 18 더하기 12니까 다 더하시면 37이 나오겠고요. 자, x가 1일 때가 뭐가 나오냐면 x가 1일 때 1 대입해볼까? 그럼 1 빼기 6 플러스 10이니까 자, 얘는 뭐니? 5겠니? 자, 5가 나오겠죠. 그래서 최대최소를 더하시면 정답은 뭐다? 42로 구할 건데 자, 여기서 나중에 우리 헷갈릴 수 있으니까 보통은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합성함수 최대최소를 구할 때는 어떻게 뭐라고 하냐면 자, 선생님 gx를 보통 t라고 놓고 풀라고 해요. 자, gx를 t라고 치환해서 푼다고 하는 거야. 그럼 자, gx가 이렇게 나왔지. 그러면 자, x가 마이너스 1일 때 마3 나오고 x가 3 나올 때 1 나올 거니까 자, 여기 입장에선 gx의 정의역이 얘잖아. 그럼 gx가 뭐라고 지금 내가 t로 치환했죠. 그럼 정확히는 이렇게 쓰는 게 맞죠? ft라는 범위를 구할 건데 t라는 범위가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나오면서 자, 원래 얘네들이 전부 다 t는 마3, t는 1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면 이 x랑 이 x가 너네가 헷갈릴 테니까 치환해서 푸는 건데 치환하면 뭐가 생기냐? 제발 부탁이야. 치환하면 범위와 변수가 바뀌니까 꼭 체크를 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좋겠다. 요거는 우리 대수 내년까지도 꼭 써먹을 테니까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최대 최소 구했으니까 여기까지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2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는 우리 무리함수 문제가 되겠죠. 자,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면서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무리함수는 얘들아 A를 알려주진 않았는데 조금만 한번 볼게. 얘들아, 지금 일단 무리함수를 봤을 때 교점, 얘네들의 교점을 A라고 줬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일단 교점을 줬으니까 뭔가 연립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연립하기는 생각보다 빡셀 것 같고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뭘 구해야 되는지 좀 봐야 될 거야. 그럼 A랑 B를 구하라는 건 일단 요 무리함수를 정확하게 파악하라는 거겠죠. 자, 선생님 함수를 배우는 이유는 얘기 많이 줬어요. 뭐? 그래프 그리려고 하는 거야. 자, 그래프 한번 그려볼 건데, 자, 그래프 어떻게 그려볼 거냐면 기본적으로 얘 시작점부터 따져야 될 거 아니야. 우리 당연히 무리함수는 시작점하고 방향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으니까 자, 한번 해볼게. 자, 지금 X축을 하나 그릴 거거든요. 자, X축 왜 그린지 볼게. 자, 근데 기본적으로 둘 다 붙어 있는 게 없거든요. 그 말은 Y가 0이 된다는 거거든. 됐어? 자, 근데 분명히 얘기하지만 무리치기 안에가 0이 되는 애를 대입할 거니까 7,0이라는 7,0이라는 첫 번째 시작점이 나올 거고요. 두 번째는 얘는 0,0이라는 시작점이 딱 나올 거야. 됐어? 그럼 이제 흠칫한 애들도 있어야 된다고. 선생님 밑에서 원점도 주고 B라는 점도 줬는데요. 그래요. 그게 바로 시작점에서 시작되는 거라고. 말이 좀 이상한데 시작점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지. 시작점에서 문제가 뭔가 진행이 되겠다. 얘들아 수학은 뭔가 이어질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완벽히 그릴 수 있는 것도 볼게. 2x네. x 앞에가 플러스네. 루트 앞에도 플러스니까 오른쪽 위로 가겠다. 오케이. 얘 오른쪽 위로 가겠다. 이게 루트 2x가 되겠죠. 괜찮겠어? 자, 그 다음 볼게. 그 다음에 얘도 보면 얘들아 a가 무슨 셈은 양수야. 그럼 얘는 양수. 자, 이렇게 곱해도 될 거니까 마이너스 ax가 방향이 될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루트 앞에는 플러스니까 올라가는 형상은 이루게 될 거고요. 그 다음 자, 음수랑 양수를 곱할 거니까 x는 음수겠네. x 앞에가 음수야. 그치? 그럼 왼쪽 위로 올라가니까 얘는 여기서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다. 그치? 그럼 얘는 루트 a의 7-x가 되는 게 확인이 될 거라고. 그럼 둘이 만나는 무슨 점이 생겨버려? 그렇죠. 교점이 생기게 되겠죠. 여기. 이 점을 A라고 한대요. 자,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을까? 됐어? 자, 그때 삼각형 OAB면 그냥 이 세 개를 뭔가 이어버리라는 거네. 요렇게 삼각형 OAB의 무슨 중심이 무게중심이 B, 3분의 1이에요. 자, 생각해볼게 얘들아. 그러면 이 무게중심을 구하려면 이 A라는 점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 자, 그럼 이 점 A를 모르니까 그냥 여기서 X, Y라고 잡을게. A, B로 잡고 싶은데 여기 있으니까 뭐 알파, 베타 상관없어요. X, Y 하지 말고 알파, 베타를 해볼까? 알파, 베타를 해볼게요. 됐어? 알파, 베타로 놓은 다음에 계산할 거야. 우리 무게중심 어떻게 구했지, 좌표를? 그렇죠. 다 더해서 3배 때릴 거야. 자, 근데 다 더해서 다 더해서 3분의 1 때릴 거죠. 그거 말고 우리 다 더해서 얘네들에서 3배 때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자, 그럼 0 더하기 7 더하기 알파가 뭐야? 3b가 될 거야. 여기서 3배 때리면 되겠죠. 어차피 3 나눌 거니까. 마찬가지. 0 더하기 0이네. y는 0 더하기 베타가 뭐다? 쟤를 3배 때린 2가 나오면서 베타는 자연스럽게 2가 나오게 되겠지요. 자, 그럼 베타가 2가 나오니까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겠죠. 당연히 얘들아 위의 점이니까 대입할 건데 여기다 대입하면 a가 아직 뭔지 모르니 여기다 대입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자, 그러면 2는 루트 2x가 나오면서 x가 똑같이 2가 나오겠지. 따라서 알파는 2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럼 알파가 2네. 그럼 얘는 9가 되면서 b는 3이 나올 수 있겠죠. 왜? 알파가 2니까 9는 3b가 되겠지. 그래서 자, b 구해서 그럼 a만 구하면 되지. 다시 a가 위의 점이니까 여기에도 그대로 뭐 해도 돼? 대입해도 상관이 없겠죠. 자, 마무리. 그럼 2는 루트 a 곱하기 5 아닐까? 왜? 7 빼기 2는 5잖아. 그럼 양변 제곱하시니까 4는 5a가 나올 거고 a는 뭐가 돼? 그렇죠. 5분의 4가 나오겠지. 자, 그럼 따라서 내가 구하고 싶은 건 20 곱하기 a 더하기 b니까 그대로 계산해볼게. 20 곱하기 5분의 4 더하기 3이 나오면서 자, 그냥 분배 법칙 때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럼 4, 4, 16에 20 곱하기 3이니까 60까지 나오면서 정답은 76으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럼 여기서 봐봐. 선생님 그래프를 자꾸 그리는 이유는 뭐냐면 문제를 한번 쭉 읽어봤을 거야. 근데 보통 무리함수든 유리함수든 내가 처음 보는 문제들 또는 이거 낯설다 그러면 그냥 그려보세요. 그려보시다 보면 자꾸 연결 지점이 보이면서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들이 보일 거니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리함수는 당연히 시작점과 방향을 잘 결정해 주시면 되겠다. 됐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위에 점 나오면 제발 대입 좀 하세요. 그것도 하나의 정보가 될 수 있으니까. 됐습니까? 자, 다음 2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도 이제 우리 증명 문제, 또 빈칸 문제가 나왔죠. 자, 우리 빈칸 문제 어떻게 풀기로 했냐면 빈칸 문제는 얘네가 하라는 대로 가셔야 돼. 하라는 대로. 그래서 선생님이 봐봐. 너무 많으니까 안 썼잖아. 자, 선생님 같이 한번 볼 건데요. 풀어보면서 얘들아 증명 한번 쭉 읽어보면서 해볼게요. 지금 3m제곱 빼기 n제곱이 1이 되도록 하는 두 전셈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야. 자, 그래서 문제에서 어떻게 했냐면 자, 존재한다라고 가정하자라고 첫 번째 문장이 나와 있죠. 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존재한다라고 얘기했으니 얘는 그냥 우리가 귀류법으로 자, 귀류법은 우리 부정을 해서 모순을 찾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귀류법을 이용해서 볼 건데 자, 가정하자라고 이야기했어. 그럼 차근차근 해볼게. 자, 첫 번째 mn은 자연수라고 지금 주고 있어. 얘들아 이거 쓰는 거 아니고 그냥 잘 따라오시면 돼요. 자, 얘네가 자연수라고 줬는데요. 자, 그럼 얘가 자연수야. 그러면 뭐라 그랬냐면 3m제곱은 n제곱 플러스 1이래. 자, 그냥 얘네들을 준 것 같아. 그치? 그때 그러면 이므로 n제곱 플러스 1이라는 놈은 무슨 배수래? 3의 배수래. 왜? m제곱 자연수죠.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는 자연수야. 근데 앞에 3을 곱했으니까 무조건 3의 배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됐어? 자, 이때 자연수 K에 대해서 몰라. 그냥 자연수 K라고 나와 있어. 첫 번째, 얘들아 1번 봐봐. 1번에서 뭐라고 했냐면 n이 몇 K래? 3K다라고 줬어. 자, 뭐의 배수죠? 3의 배수죠. 됐어? 자, n이 3K다라고 주고 잘 들어. 자, 잘 더. 자, 세 번째를 보면 n이 몇 K래? 3K 빼기 2래요. 야, 그럼 우리 이제 국어 문맥상 3K가 있고요. 3K 빼기 2가 있으면 중간에 누가 들어가겠니? 그렇죠. n이 3K 빼기 1이 들어가셔야 되겠지.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K가 자연수지. 1부터 넣어볼까? 3, 2, 1. 2 넣어볼까? 6, 5, 4. 자꾸 뺑뺑이를 돌리겠다라는 뜻이 될 거야. 그럼 따라서 첫 번째 가조건은 뭐야? 자, 여기 좀 오른쪽에 쓸게요. 어차피 좀 더 써야 될 것 같으니까. 가에 들어갈 네모는 3K 빼기 1이다.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겠다. 되게 쉽겠죠? 자, 근데 n이 몇이래? 3K 빼기 1이면 n제곱은이라고 줬죠. 그 말은 뭐야? n을 제곱하라는 거기 때문에 얘를 제곱하시면 되겠죠. 자, 제곱해 볼게요. 그럼 이 친구 9K 제곱 빼기 6K 플러스 1로 결정이 될 건데 자, 밑에 잠깐 보시면 n제곱은 뭘로 묶어 나가고 있냐면 3으로 묶어 나가고 있겠죠. 그럼 3으로 묶어 나가니까 3K 제곱 빼기 2K고요. 그럼 얘들아 뭐가 남아? 1이 남겠네. 그래서 1이 되겠다. 그래서 그럼 이 나에 들어갈 조건은 뭐야 돼? 1이 되는 게 확인이 되겠죠. 자, 지금 나 뭐밖에 안 했어? 얘가 시키는 거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자, 3번 볼게. 얘들아 3번 보시면 n이 3K 빼기 2이면 n제곱 또 뭐하래? 제곱하래. 자, 그럼 또 제곱해 볼게요. n제곱을 해보시면 자, 이번 얘를 제곱해야 되겠죠? 그럼 9K 제곱에 빼기 12K에 플러스 4가 나올 거야. 자, 근데 문제에서 뭐냐면 얘를 3으로 묶어내는 것까지는 괜찮겠거든요. 자, 근데 잘 들으세요. 그럼 여기서 플러스 1이라는 게 있어. 근데 플러스 1이 없는데요. 얘들아, 나를 구했잖아. 나가 1이라며. 1이잖아. 얘들아, 그럼 1 잠깐 넘겨볼게. 그럼 3이겠죠. 그럼 얘는 안에가 3K 제곱에 빼기 4K에 잘 봐. 1 빼야 될 거 아니야, 밖으로. 그럼 얘들아, 뭐가 필요해? 플러스 1이 필요하니까 다에 들어갈 내용은 저거구나. 다에 들어갈 내용은 3K 제곱 빼기 4K 플러스 1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냥 위아래 똑같이 맞춰 나가면 될 거예요. 됐어? 자, 그 다음 읽어볼게. 자, 그럼 1과 3에 의하여 1부터 3에 의하여 자, 3으로 나눈 나머지가 n제곱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 또는 1밖에 안 나온다는 거야. 자, 첫 번째 아까 여기 위에서 나머지가 없었죠. 0하고 나머지가 0 또는 1이 나오는데 언제? n제곱일 때. 괜찮아?
자, 근데 그 다음 줄 읽어볼까? 그럼 뭐래? n제곱 플러스 1일 때 보고 싶은 거야. 그럼 얘들아, n제곱 플러스 1은 어차피 여기다가 뭐만 더하면 돼? 1씩 더하는 거니까 그때 나머지는 뭐랑 뭐가 돼? 1 또는 2가 되겠죠. 여기서 1씩 더하는 거니까. 됐어요? 자, 그래서 라에 들어갈 말은 2가 된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다 만족했으니까 쭉 읽어보시면 그때 뭐 n제곱 플러스 1은 3배수라는 가정의 모순이다. 왜? 얘들아, 얘가 근데 나머지가 1하고 2가 나오면 3배수가 아니겠지. 나머지가 없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증명은 완성이 됐고요. 이때 가랑 다에 들어갈 식을 fk, 얘를 fk라고 하고 얘를 gk라고 한대요. 자, 그리고 나라에 알맞은 수를 a랑 b라고 넣었을 때 fa 더하기 gb를 구할 거니까 어떻게 하면 돼? 얘 그냥 여기다 대입. 얘도 이 친구에 대입하시면 되겠죠. 자, 3k 빼기 1에 1을 대입할 거니까 2가 되겠고요. 더하기, 자, 2를 대입해볼게. 4, 3, 12에 빼기 8 플러스 1까지 완성이 되겠죠. 그러면 4 더하기 1이니까 5가 되겠죠. 그럼 5 더하기 2니까 정답은 7로 계산이 완성이 되겠다. 정답은 1번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21번 같이 이런 증명 문제는 차근차근 읽어가시면서 보고 꼭 공부할 때 쭉 한번 읽어보셔야 돼. 아, 귀류법을 일단 부정해서 모순을 찾는 연습을 할 거니 그대로 전부 다 케이스 나눠서 하는 연습도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됐죠? 다음 2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보겠습니다. 자, 양수 A에 대하여 직선 A는 X는 A와 쭉 그림을 그려놨어요. 자, 그때 볼게. 자, 지금 문제에서 A 값을 구하는데 여기서 하나 더 주는 게 있죠. 자, AD를 지나는 A와 D를 지나는 기울기가 며칠에? 3분의 1이래. 얘들아, 우리 점을 주고 기울기 구하라는 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 당연히 A랑 D의 뭐를 알아야 돼? 좌표를 알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겠죠. 됐어? 자, 그럼 차근차근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일단 좌표를 따질 거니까 한번 대입을 해볼 거야. 첫 번째 나한테 주는 정보는 X는 A밖에 주는 게 없어. 자, 그럼 라지 A를 한번 구해볼까? 자, A 좌표가 뭘까? 당연히 X는 A라고 했으니까 A 넣으면 되고 위의 점이니까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겠죠. A, 루트 A가 나올 거야. 한 번 더 해볼까? 그럼 B는 뭐겠니 얘들아? 그렇죠. A, 루트 3A가 나올 거야. 왜? A를 그대로 대입했을 때 여기서 만나는 거니까 요 함수랑 만나는 거잖아. 됐어?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그거지. 얘들아, 중간에 점 B를 지나고 X축과 평행하대요. 점 B를 지나고 X축과 평행하다는 소리는 얘네들은 평행하다는 거지? 그럼 뭐가 똑같아? 그렇지. 높이가 똑같다는 거거든, 여기서. C의 무슨 좌표? 그렇지. Y 좌표가 루트 3A가 나온다는 소리가 되겠지. X축과 평행하다는 건 높낮이의 변화가 없다는 거니까요. 자, 근데 여기서 뭘 넣어야 요 그래프, 이 함수랑 만나는 게 루트 3A야. 그럼 X에 뭐 넣어야 돼? 그렇죠. 3A를 넣어야지 루트 3A가 나오겠지. 그럼 따라서 여기가 X는 3A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럼 D 좌표도 구할 수 있겠죠? 3A, 대입해. 3 대입하면 3루트 A가 나올 거 아니야. 왜? 루트 9A니까 3루트 A.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나는 이제 A를 구할 건데 지금 기울기 정보를 줬으니까 D에서 A에 대한 기울기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정확하게 구해주시기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걸 빼면 되는 거니까 3A에서 A를 빼면 2A가 되겠고요. 자, 3루트 A에서 루트 A를 빼니까 2루트 A가 됩니다. 그게 A분의 루트 A가 되겠죠. 그 기울기니까 얘가 3분의 1이 될 거야. 자, 잘 들어. 얘들아, 여기서 그냥 막 풀어도 돼. 근데 선생님 하나만 좀 알려줄 테니까 보세요. 얘들아, A분의 루트 A는 그 전어 돌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풀 수 있지 않을까? 루트 A분의 1을 유리화했을 때 A분의 루트 A가 되는 것도 이해가 됩니까? 자, 선생님 보통 이런 것들로 자꾸 식 조작을 해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편이야. 봐봐, 이렇게 되면 루트 A가 뭐가 될 수밖에 없지? 3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A는 뭐가 된다? 9가 나올 수밖에 없겠다. 여기까지 처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어요? 자, 그래서 유리화를 돌리는 방법까지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자, 나한테 주는 정보가 기울기니까 점에 대한 정보를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좌표화를 잘 시켜서 공부를 해보시면 그럼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다음 2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문제는 전체 집합을 준 다음에 요거를 간단히 해서 당연히 처리하는 거지 여기서 이상한 짓 하면 얘들아 이거 뭐 다 구하는 거 아니야. 자, 해볼게요. 이제 정량 연습 좀 해보면 되니까 차근차근 따져보면서 하면 될 것 같아. 자, 얘들아 지금 첫 번째 중괄호부터 풀 건데요. 우리 연산기호가 총 2개나 보이지?
교집합하고 합집합 보이면 당연히 분배 법칙을 이용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공통 찾아볼까? A교가 공통이야. 그럼 공통으로 묶어내는 겁니다. 자, 써볼게. 먼저 쓰고 시작하는 거야. A 교집합으로 묶으면 봐봐. 뒤에 뭐 남지? B 남고 차근차근. B 남고 합집합 남고 B의 여집합 남는다. 이렇게 차근차근 뭔가 체크를 하면서 가면 얘들아 크게 헷갈릴 거 없어요. 자, 질문. 얘들아, B랑 B 빼고 나머지 B의 반대랑 합하면? 그렇죠. 전체가 되는 거니까 전체랑 A의 교집합은 A가 되겠죠. 끝났어. 아, 왼쪽 정리하니까 A네. 됐어? 자, 오른쪽 볼게요. 다시 합집합하고 교집합이 보이기 때문에 연산교 2개. 그럼 뭐 해야 돼? 분배 법칙 쓸 수 있어야 되겠죠. 똑같이 해볼까? 자, 공통으로 볼게. A, B여. 아니지, 뭐랬니? 합집합 B의 여집합으로 묶을 거야. 자, 그러면 뒤에다가 쓰면 되겠지. 합집합 B의 여집합으로 묶일 거고요. 자, 남은 거 뭐 있어? A교 A 여집합이 있겠죠. 됐어? 자, 질문. 얘들아, A교 A 여집합이 뭐지? 공집합이죠. 왜? A랑 A의 반대는 없잖아. 그치? 그 공통은 없어. 그래서 공집합이 나오면서 합집합은 B의 여집합이 나오겠다. 그럼 그 2개를 뭐 하래요? 교집합하래요. 끝났죠, 이제? 자, 그럼 마무리 해볼게요. 자, 그럼 A교 B여는 A 차집합 B를 구할 거니까 순수한 A만 구하시면 될 거야. 자, 미생각 해도 되더라. 잘 봐. 그림 안 그리고 풀 수 있어. A에서 B를 빼라는 건 A에서 둘의 뭘 빼라? 공통을 빼라는 거지. 자, 다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 A라는 게 있고 B라는 게 있으면 A 빼기 B는 여기를 구하라는 거기 때문에 A에서 B가 있는 것만 제외하면 돼요. 그럼 찾아볼게. 여기서. 자, 얘들아, A에서 B가 있는 거 찾을까? 2는 없잖아. 3, 5, 7이 있죠? 그럼 3, 5, 7을 지우면 되니까 여기 남아있는 건 1하고 9밖에 없을 거다. 그래서 그 모든 원소들의 합이니까 1 플러스 9해서 정답은 10으로 결정이 되겠다. 여기까지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 정리하는 건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하시고 2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은 우리 이제 넓이에 대한 문제를 주고 있어. 그치? 넓이의 최대값을 물어보고 있는데 일단 넓이를 구하려면 일단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림을 좀 그려볼 건데 자, 지금 무리함수를 주고 있죠. 자, 그럼 무리함수를 주니까 뭐부터 판단한다? 그렇죠. 시작점하고 방향부터 좀 판단해 볼게. 자, 당연히 x가 뭐가 들어가야 돼? 0,0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시작점이. 그리고 x 앞에 붙어 있는 게 음수니까 왼쪽, y 앞에 붙어 있는 게 플러스니까 왼쪽 위로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고 그릴 수가 있겠죠. 자,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 자, y축 요거 하나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x축도 하나 그려주신 다음에 당연히 얘들 왼쪽 위로 올라갈 거니까 선생님 왼쪽을 조금 공간을 많이 비워놨어요. 자, 그럼 0,0이 여기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얘는 왼쪽 위로 올라갈 거니까 여기서 이거 왜 갑자기 주황색, 아니, 노란색 쓰면 안 되죠? 자, 요렇게 쭉 올라가는 그래프가 나오게 될 겁니다. 됐어? 자, 근데 문제 읽어볼게. 지금 y에 루트 마이너스 2x라는 위에 점 p가 있을 건데 그게 원점 O와 a, a 사이에 있어야 되네. 근데 a 봐봐. 마이너스 8을 넣으면 4가 나오는 게 확인되겠죠? 아, 그럼 a도 점 위에 있는 점이니까 요거 한번 체크해 볼게. 대충 여기를 a라고 놨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8,4라는 게 있을 거고요. 요 사이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 점 P가 있어야 된다고 대충 2점 찍어 볼게요. 보기 편하게. 자, 이때 OAP의 뭘 구해라? 넓이를 일단 구해 볼 거니까 한번 이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이었을 때 총 삼각형 뭐 하나가 나오게 되겠다라는 거겠죠. 자, 그럼 일단 삼각형은 기본적으로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인데 얘들아, 여기서 당연히 밑변을 누구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냐면 그렇죠. OA를 밑변으로 볼 수 있어야 되겠고요. P에서 OA까지 무슨 발을 내렸을 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얘가 높이가 될 거고 P가 움직이잖아. 동점이잖아. 움직여. 우리 중간고사 때 많이 했던 것 같아. 자, 이게 P가 움직이니까 높이가 자꾸 변하겠죠. 아, 그럼 넓이는 누구로? 높이의 변화로 우리가 바뀌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갑니다. 자, 그럼 일단 OA부터 구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자, 한번 구해볼게. 자, 여기서 잠깐 수선의 발을 내려서 직각삼각형 만들어 볼게. 자, 왼쪽 볼게. 근데 여기 8이야. 길이가 8인 거지. 좌표는 마이너스 8이지만 길이는 8이고 얘는 4가 될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저 OA의 길이 점과 점 사이로 구해도 되겠지만 조금 힘드니까 내가 저렇게 직각삼각형 이용해서 비율로 구하는 방법 알려줬어요. 1대 2대 루트 5죠. 그러면 4루트 5가 나오게 될 거야. 자,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뭔지 정확하게 보면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4루트 5 곱하기 자 높이잖아. 높이는 뭔지 모르니까 h로 놓은 다음에 풀어낼 수가 있겠죠. 그럼 난 이제부터 h에 대한 변화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 됐어요? 자 그럼 얘들아 언제 가장 높이 있을 거냐면 잘 생각해봐. 어차피 수선의 발을 내릴 건데 P가 점점점 A에 가까워지면 점점 길이가 점점점 짧아지는 게 느껴질 거고 5로 가까이 가도 점점점 짧아지는 게 느껴질 거야. 그럼 언제? 가장 볼록 튀어나온 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가장 볼록 튀어나온 데는 저 보라색 직선 보여요? 혹시? OA 직선? OA의 선분과 모한 그렇지. 평행한 직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뭔가? 이게 딱 접할 때가 제일 길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자 이게 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친구도 있어. 봐봐. 얘들아 잘 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그래프가 있는데 이렇게 직선이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서 가장 먼 애들은 요거잖아. 제일 먼 얘지. 그럼 얘랑 뭐한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접하면 되는 거야. 왜? 그럼 점점점 좁아질 거거든. 점점 내려오잖아. 그래서 평행한 직선 정도까지 생각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보라색 직선에 대한 기울기랑 평행할 거니까 구하면 되죠. 자 그럼 x 증가량은 8분의 y 증가량은 마이너스 4니까 이 친구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주황색 직선을 잠깐 세워볼까? 그럼 주황색 직선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뭔지 모르니까 k로 두고 한번 풀어볼게요. 괜찮을까? 자 그러면 저 주황색 직선하고 무리함수하고 몇 점에서 만나죠? 한 점에서 만나니까 방정식 세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루트 마이너스 2x라는 친구와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k라는 친구가 갖다 놓고 풀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몇 점에서 만나니까 한 점에서 만나니까 실근이 한 개만 나와야 된다. 여기까지 체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제곱하면 되잖아. 마이너스 2x는 제곱 4분의 1 x 제곱 빼기 kx 플러스 k제곱이 나올 거야. 자 그럼 양변에 뭐 곱하고 시작할까? 그렇죠. 4를 곱해서 시작해볼게. 그럼 얘는 마이너스 8x는 x제곱 빼기 4kx 플러스 4k제곱이 될 거고요. 자 넘겨서 정리 좀 해봅시다. 자 그럼 얘는 x제곱에 자 마이너스 2로 묶을게. 그럼 얘는 2k 그 다음에 빼기 4에 x가 나올 거고 4k제곱으로 나올 거예요. 자 선생님 마이너스 2로 묶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 판별식 쓰려고. 판별식. 짝수 판별식. 돼서 자 짝수 판별식 쓸게. 자 짝수 판별식이 당연히 0이 나와야 되니까 자 2k 빼기 4에 전체 제곱 빼기 4k 제곱이 되겠죠. 얘가 0이 나와야 되겠네. 자 그럼 계산 이 정도 할 수 있겠죠? 4k 제곱 4k 제곱 날라갈 거예요. 그럼 얘 남는 건 뭐냐? 마이너스 16k 플러스 16이 0이 나와서 k는 뭐가 나온다? 1이 나올 거야. 자 그럼 여기가 1이야. 그럼 잘 생각하자 얘들아. 1이야. 자 우리 일단 기본적으로 요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이 p를 직접 구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보면 되겠죠. 봐봐 얘들아. 어쨌든 보라색 직선하고 이 주황색 직선하고 둘이 뭐해? 평행해. 얘네 둘은 평행하다고. 그럼 얘들아 평행한 두 직선 한 거리를 보면 되겠지. 왜? 얘들아 요 길이랑 요 길이랑 요 길이랑 전부 다 똑같겠지. 다 똑같단 말이야. 자 그러면 당연히 보라색 직선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거거든요. 됐어? 그럼 보세요. 이 친구 지금 주황색은 방금 k를 우리 1로 구했으니까 이렇게 바꿔서 풀면 되겠죠. 그럼 두 평행한 직선의 거리는 그냥 아무 한 점 잡아서 풀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럼 이게 되게 편하지 않니 얘들? 몇 콤마 몇이 있어? 0,0이 있겠지. 그래서 나는 이 높이를 0,0 하고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1까지의 거리로 다시 풀 수가 있겠죠. 그럼 양변 2를 곱해서 2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나올 거고 x 플러스 2y 빼기 2가 0이니까 자 거리 h로 볼게. 자 루트 5분의 1 더하기 4니까 루트 5분의 절대값 0, 0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온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답 내려가 봅시다. 그럼 얘는 2분의 1 곱하기 4루트 5 그리고 제 높이가 루트 5분의 몇이야? 2가 나오므로 정답은 루트 5 약분되고 2 약분되니까 정답은 4로 완성이 되겠다. 그래서 4일 때 가장 큰 값이 나온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잘 들으세요. 넓이할 때 제일 높을 때 우리 접할 때를 잘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 자 왜냐면 접할 때는 가장 볼록 튀어나온 데랑 접할 거니까.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시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 어려우니까 복습 좀 많이 하시고 우리는 2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25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자, 이 친구의 최소값을 구하고 그때 a도 구해라. 자, 당연히 분수식 나왔으니까 어떻게 얘들아? 요거 좀 분리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일단 2차 함수는 정확히는 아닌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풀어낼 거냐, 처음에. 얘들아, 항의 개수를 봐야지. 선생님 앞에서 몇 번이죠? 6번인가? 7번인가 한번 봤던 것 같아. 항의 개수를 잠깐 보시면 얘는 2개가 될 거고요. 이 친구는 3개가 되니까 우리가 쪼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야. 자, 그리고 분수는 기본적으로 무슨 식의 연산이냐면 나눗셈의 연산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4분 아니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9를 x 플러스 1로 나눠볼 거야. 자, 그럼 어떤 형식으로 나올 거냐면 잘 들으세요. 자,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9를 x 플러스 1로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 자, x가 올 거야. 그럼 x제곱 완성됐고 플러스 x니까 4x 만들려면 3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16이 남아있겠죠. 자,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초등학교 때처럼 어떻게 해도 돼? 이렇게 풀어도 되겠죠.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9를 x 빼기 1, x 플러스 1로 나눈다라고 생각하고 풀어도 돼. 그럼 x에 x제곱 플러스 x 그리고 빼니까 3x 플러스 19 해서 얘는 플러스 3만 붙이시면 어차피 똑같은 결과값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나눗셈까지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만들어내시면 자, 어떻게 분리가 되는지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거잖아. 자, 그럼 얘는 x 플러스 1을 그대로 밑에 쓸게. 우리 쓰기 귀찮으니까 여기다가 x 플러스 1을 그대로 넣고 하트 모양으로 쪼갤 수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들 수 있겠지. 자, 하트 모양 이렇게 쪼개면 첫 번째는 얘는 뭐가 나오니? x 플러스 3 나오겠죠. 이렇게. 그럼 x 플러스 3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16으로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아는 형태로 나오긴 한 것 같아.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줬기 때문에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 왜? 산술기를 쓰고 싶은 생각 막 들 거 아니야. 자, 그럼 봐봐. 얘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면 양수. 이 친구 양수야. 근데 얘도 무조건 양수가 될 수밖에 없네. 오케이, 양수 조건까지는 됐어. 근데 플러스를 줬으니까 합에 대한 최소를 구하라고 했으니 당연히 우린 곱을 알아야 되는데 얘네들이 곱할 수가 없잖아. 곱해도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식 조작이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거겠죠. 자, 식 조작이 들어갈 건데 식 조작을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곱했을 때 없어지려면 얘가 뭐가 필요해? 그렇죠. x 플러스 1이 필요한 거잖아. 그럼 자, 내가 위에 식이랑 똑같이 만들려면 더하기 뭐만 해주면 돼? 2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왜 1 더하기 2는 3 나올 거니까. 자, 그럼 이 친구는 그냥 상수니까 어디만 계산 잘해주면 돼? 여기만 계산 잘해주면 되겠죠. 자, 산수기 써볼게. 그럼 두 개는 합은 크거나 같을 거야. 2루트 몇? 그렇죠. 둘이 곱하면 없어지니까 16이겠죠. 그럼 4, 2, 8이라는 최소값이 나오고 어차피 얘가 변하는 값인 거고 얘는 그대로죠. 그럼 얘 최소값 8에다가 1을 더할 거니까 최소값은 뭐가 나온다? 10이 나올 거야. 맞아? 언제? 선생님 언제 나온다 그래서? 그렇지. 등호가 성립할 때. 등호가 성립한다는 건 얘의 최소값이 8이니까 얘는 몇씩 나눠 가지면 4씩 나눠 가지면 되는 거니까 x는 몇? 3일 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를 하라고 했으니 10 더하기 3에서 정답은 13으로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식 조작은 여기까지 잘 하시면 될 것 같아. 자, 선생님이 다 알려줬어. 항의 개수랑 이런 것들 다 알려줬고요. 분수의 식은 기본이 나눗셈이다. 이런 개념들을 정확하게 가지고 가야 내가 뭘 할지를 알고요. 이 본능으로 한 친구들도 어쨌든 간에 어떤 근거가 있길래 이렇게 푸나라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됐죠? 자, 19회도 이렇게 해서 마무리했어요. 19회는 생각보다 막 그렇게 어렵나 싶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엔. 그래서 이 정도는 풀어내셔야 학교에서 우리는 잘 풀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조금 많이 틀린 거 보면 얘들아 제발 복습을 좀 하시고 개념 복습 무조건 말잖아. 개념 복습하시고 내가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어떤 정보가 필요하고 이래서 이렇게 풀릴 수밖에 없겠구나를 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어. 알아서 아직 안 되는 건 공부 부족에 노력 부족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 너네가 못하는 게 아니고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겁니다. 알았어? 자, 그래서 이 말을 끝으로 19회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답 잘 하시고요. 18회 또 뭐 2회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열심히 분발해서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됐죠? 자, 우리는 18회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